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수도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잔등락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목요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인데 이걸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런지 박상욱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말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일 겁니다. 지금 시장을 부동산 사이클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달력을 보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알 수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지나가 봐야 이제 그때가 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집값 서울의 집값 상승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 또 인기 있는 지역과 인기 있지 않은 지역 또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서 또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네. 그게 이제 특히 6월 달 그치면서 7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좀 가팔라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다른 지역이나 또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이제 수급 문제 때문에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 대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 88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면 그동안 서울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 충분하다. 근데 집값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집값 상승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 정부나 그 앞에 예를 들면 이제 참여정부 뭐 이럴 때 대비해서 2, 3년간 계속해서 집값이 몇십 프로씩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데 비해서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항상 늘 그렇듯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필요한 행동은 적기에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보면 통화량 문제라든지 옛날에는 뭐 IMF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거나 또 코비드19를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통화량이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고금리 상황에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경기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빌라에 대한 그 신축 이 공급이 인허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상 징후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의 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평균적인 양보다 더 많은 주택을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88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현미 당시 장관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초기에 그러다가 3기 신도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전셋값이 1년 3개월 전부터 계속 오르는 추세였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그 서울의 선도 지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종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을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잡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26일 날 이제 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1월 10일 날 민생 토론을 하면서 소위 일십 대책이라는 공급 촉진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은 우리 그 아파트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정부의 5년간에는 서울 시내에서 1년에 평균 4.5건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5건의 안전진단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재건축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난해에는 무려 71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의 그 아파트나 주택 착공 물량이 서울의 경우에요. 지난해가 굉장히 좀 낮긴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 놓고 있지를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고금리라든지 이런 것 또 PF 문제 있지 않습니까? PF라는 게 뭐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그 엔진인데
있는데 예. 이것들이 고금리 문제로 이제 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에서 8만 가구 정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LH에서 무제한 매입해서 이걸 또 임대를 주는 대책 발표하셨는데, 근데 뭐 주택을 사려는 사람, 뭐 전세를 살려는 사람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택 시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 11만 호에 달하는 비주택, 오피스텔이나 도시공상주택 같은 것을 신축 매입 약정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아파트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부터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지금 당장 올가을 이사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임대차법도 이제 뭐 4년이 지났는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는 어떻게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8월 8일 날 대책 발표할 때 이제 우리 같이 우리 경제 부총리께서 같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 통화량 관리라든지 또 이 주담대 대출과 같은 그런 가계부채 차원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위주의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쪽에 관리하는 정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무주택자들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당국자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제 제가 주부 장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 상당 기간 5, 6년 동안에 평균 이상의 지난 5년, 10년간 공급되었던 주택보다 제 계산으로는 한 3만 호 전후에 더 많은 주택이 평균보다 더 많은 3만 호 정도 많은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정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좀 없애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